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에 뭐, 거 없지? 아직 아무도 안 봤지? 좋아요. 아, 너무 좋군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또 리버스를 키우면은 인터넷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거? 일단 리버스를 할 거긴 한데, 불굴의 정신으로 저번 월요일처럼 끊임없이 파일들을 만들어가 되면서라도 진행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오늘 이제 알레프가 나와가지고 뽑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살짝 문제긴 하네요. 이야, 진짜 칼 같다. 너 진짜 칼 같다. 어떻게 이렇게 칼 같지? 아니 진짜 너 진짜 칼 같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그게 딱딱 되는 걸까? 또 0이네? 이거, 설정에서 그냥 송출량을 그냥 반으로 갈라버려야겠어. 안 되겠어, 이거. 송출량을 아주 그냥 반으로 갈라버려야지 아주 그냥. 인터넷 쓰는 양이 많아져가지고 터지는 것 같으니까 송출량을 그냥 반으로 갈라버리면 그나마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반으로 갈라봤는데 일단은 안정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런처만 켜놨는데 뭐야 런처 왜 저래? 왜 저 런처 또 왜 저래? 오케이 중간에 인터넷 끊겼었어가지고 런처가 마탱이가 갔었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휘뚜루마뚜루 처리를 하고 저 챗은 한다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언제 또 인터넷 끊겨버릴지 몰라. 또 조심해야 돼. 자, 사이즈 적당하고, 오케이. 좋아요. 반갈 내는 게 1차 정답이었나 본데? 세계대전 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럼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까요? 폭풍 후가 모든 사람을 하루가 비네요. 자, 알레프를 뽑을 건데 일단은 스토리를 밀고 뽑는 게 나을까? 지금 뽑는 게 나을까? 37개 모노로그 지금 이거 20개 50개 다가 공카운트는 안 되고 50개면은 그냥 지금 달려도 될 것 같죠? 응?
금색이네. 안타깝게 됐습니다. 다시. 어? 나 잘못 봤나? 이야! 아니 뭐 식물이네요. 폭풍 후의 면역인 여행 가방이라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정교하고 널찍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오, 7개가 나왔으니까 좋았어. 20개로 반전장을 쳤네요. 방금 자 5성 나오고 원래 이미지는 몇 개나 생기는 걸까? 아 보라색이잖아. 아이 운이 다 죽었네. 자 마지막 타원입니다. 아이 금색이야. 잠깐만요. 이거 3개가 180, 183개면은 540개. 당신은 540개는 미동도 없이 뒤지면 나올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일단 형상부터 노크할 필요 하고. 없어요. 저야. 그리고 점 찍혀있는 친구가 누구냐? 뚜따데이. 잠깐만요. 그런 데는 사실 60 지금 100에 130 180 쭈따다이 180 피클즈 강아지가 당신을 반깁니다. 형상이 있네. 강아지는 분명 형상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뭐 의뢰할 거 있어? 사람을 찾는 거라면 60 하나가 모자랐는데. 안녕하세요. 셔츠가 눈동자색이랑 잘 어울리네요. 100만 아니 130만 더 끄면 되긴 한데. 미안해요. 얘는 풀형성 됐네요. 평온한 곳에서 오래 머물렀어도 마음은 쓰지도 않는 애 풀형성에서 뭐하나. 자 70만 더 있으면 되고. 허허 이거 참. 들어오기 전에 노크부터 해줘. 나가서 70 되나? 된다. 좋았어. 70 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뭘
뭘까요? 이거 뭐야? 뭘까요? 이걸로 구매해놓죠 뭐. 배짝? 같은 것도 있네요. 뭐야, 좋은 거잖아. 이런 게 있었네. 아! 바보! 1차 세계대전 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보. 네. 이런? 그래요. 아까 거는 그러니까 한 번 안 올라왔죠. 한 번치가 안 올라와 있고 하나, 둘, 셋, 4스택? 4스택이라 4스택이란 말이지? 4스택 그냥 올려만 놓죠? 때가 아닌가 보다. 당신은 미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1990년) 과달나라 국제도서 박람회 전시장. 사람들이 책장 앞으로 쌓여가며 서로 열렬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다양한 언어가 교차하며 들려왔다. 레콜레터 씨, 정말 아쉽지만 그쪽의 소설은 못 싣겠어. 완성도가 더 높은 작품을 가져와주면 고려해보지. 아, 크루스 씨, 잠시만요. 제 얼굴을 봐서라도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푸른새 판권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스위트 오렌지 출판사에서 귀하의 아동문학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대화를 나누던 편집자가 다른 작가를 뒤쫓아 가버리자 그 자리에서는 써있던 레콜레타만 남게 되었다. 오늘 그녀를 거절한 출판사는 이걸로 17번째였다. 긴장할 것 없어. 이렇게 책에 둘러싸인 곳은 천국이나 다름없다고. 적어도 이곳에서는 오늘만큼은 그렇게 빨리 좌절해서는 안 되지. 괜찮아. 뼈아픈 거절 한 번은 불길한 징조일 수도 있지만 그게 17번이 되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에 17번 거절당한 청년 작가가 손해진 전시장 안내 책자를 뒤져렸다. 다음은 어느 전시구역으로 가볼까? 잠깐, 이 안내 책자에 단서가 있을 거야. 두꺼운 안내 책자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자 이번 대회에 초청된 모든 작가의 연락처가 쭉 나열된 페이지가 나왔다. 좋았어. 작가끼리 직접 교류하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지. 당시 조이스도 입센으로부터 응원의 편지 한 통을 받고 위대한 율리시스를 완성했지. 내 원고는 누구에게 보내면 좋을까? 타데오, 엠마 준츠, 알레프, 아베로스. 저기서 나온 거군요. 시선들 위해서 소감을 말하는 꿈을 꾸고 있던 소니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집주인 선생님, 다음 달에는 꼭 집세를 낼 테니 걱정 마세요. 솔직히 이 오래된 맨션이 그 정도 값은 아닌 것 같지만요. 벽에 이 갈라진 틈들은
지난 세기에 남겨진 것 같은데. 난 급한 거 없어. 어차피 집세를 못 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주민 맨션으로 쫓겨나거나 산텔모 시장에서 귤이나 팔교되는 건 너니까. 홀리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또 방직 공장을 그만뒀다며? 너 말이야, 왜 그렇게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사는 거야? 설마 세상에 정말로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죽는다 같은 저주라도 있는 거야? 그 방직 공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져 왔는지 모르세요? 전 착취당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좀 준 것뿐이에요. 입만 열면 헛소리만 늘어놓는 대학생들과 똑같군. 됐다. 오늘은 그 말을 하러 온 게 아니야. 얼마 전에 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 너에게 온 편지가 있는지 눈여겨봐달라고 계속 그랬잖아. 자, 여기 편지. 오. 잠시 멍해진 소녀는 편지를 빠르게 낚아챈 후 눈을 확 나고 떨면서 편지를 펼쳤다. 아, 세상에. 정말 내 편지에 답장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 그러니까 감사해요. 집주인 선생님. 그녀는 바다를 건너온 그 편지를 빠르게 뜯었다. 제네아는 레콜레타 씨. 어디 보자. 답장을 준 작가는 알레프 씨구나. 저기 전부터 눈여겨봤는데 너 이곳 출신이 아니지? 이곳에서 뭘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사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건 사흘 전이에요. 도중에 탱고처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딱히 들려줄 만한 이야기는 없네요. 지금은 제 펜팔에게 답장을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긴데 제가 소설의 복사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로 답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최근의 편지에서는 이 소설의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빠져서 결정적인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유령 하나를 집어넣는 건 어떤지 상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가라는 거네? 야, 판초! 이쪽으로 좀 와봐! 여기 진짜 작가가 있어! 아, 이 사람 그 사람이구나. 스토리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사람. 뭘 그렇게 호들갑 떠는 거야? 작가가 드문 것도 아닌데. 나도 중학교 때 시 꽤 썼거든. 그러면 당신도 시인인가 보네요.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내장 사실주의 운동에 동참해보는 건 어때요? 그 내장... 몸 파벌은 처음 듣지만 그래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잘 됐네요. 그럼 이 편지에 답장만 닿으면 바로 저와 함께 우수아이아로 가요. 우수아이야? 그건 세상의 끝 아니야? 그 추워 죽을 것 같은 곳에는 왜 가려는 거야? 반초, 흥 좀 깨지 마. 언제부터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가 보게 될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경과 황무지에서 듣게 될 수많은 이야기를 상상해봐. 글쎄요. 결말 아는 입장에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알겠어 말이야. 네가 가고 싶다면 그쯤은 상관없겠지. 판초가 현명했네. 그러고 보니 네가 쓴 소설 좀 들려줄 수 있어? 물론이죠. 가면서 천천히 들려줄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아말피타노의 그 푸른 지붕의 오두막부터 시작할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알레프랑 편지를 보스전이 주고받은 지도 끝났는데 무슨 벌써 전투가 6개월이 남았지? 됐어요. 이 6개월 동안 저는 칠레에서 멕시코까지,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떠돌며 제 소설을 계속 써나갔죠. 전 제 소설이 뭔지도 모르면서 쓰기만 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썼죠. 문학은 어떤 힘을 가져야 할까요? 또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어쩌면 멈추지 않고 계속 써나가야만 알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레콜레타가 자신의 목도를 펼쳤는데 거기 목도 페이지마다 색이 다른 편지가 끼어있었다. 기나긴 여행이 끝나자 이 편지들은 글자가 진작에 흐릿해져 빛바랜 수수께끼 같았다. 알레프,
당신의 말이 맞아요. 저는 이야기의 결말을 정말 간절히 원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안 돼요. 레콜레타, 정말 모르는 거야? 유일한 독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고 줄곧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어? 어? 안 돼! 왜 또 끊겨? 아, 마탱이가 건넜네? 아... 어... 자, 복귀돼요. 복구돼요, 나오! 8, 7, 6, 5, 4, 3, 2, 1. 그렇지. 좋아요.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쇠락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야. 네? 넌 유령이야. 이 버려진 땅을 떠돌면서도 신화를 쓰려고 하는 유령이지. 넌 아말피타노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작가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떠돌이 시인이야. 넌 그 작가이면서도 그 작가가 아니야. 그녀의 환상 속의 자아지. 비밀스러운 떠도는 꿈의 화신이자 한 이야기 속에 용감하면서도 황당한 주인공이야. 알아차리지 못했어? 너의 문학에 대한 추구, 어리석고도 숭고한 모험, 그것들은 이 시대가 아닌 1975년 옛 시대의 환상일 뿐이야. 당신과 내장 사실주의 운동에 동참한 시인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떠난 지 오래야. 옛 시대의 환상이라고요? 레콜레타도 가짜야? 이건 너의 소설이지만 단순히 네가 창작한 소설이 아닌 너 자신에 관한 소설이기도 해. 네가 떠난 후 아말피타노는 유령도시가 되면서 모든 인물이 너와의 관계가 끊기고 모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네가 이 소설을 파괴하면 너 또한 이야기와 함께 사라지게 될 거야. 잠깐만, 레콜레타 씨, 그의 말이 사실인가요? 당신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첫 번째 아이고. 답장에서 당신은 처음부터 인물에게 부여할 신분과 운명을 정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정말 신기했어요. 그건 방관자이자 박학다식한 독자, 어이. 모든 것에 답하는 예언자의 관점에서 제게 준 조언이었죠. 응? 이야기를 그렇게도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기뻐 날뛴다는 말로는 그 순간의 기분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마을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후로 편지가 올 때마다 당신의 조언에 따라 이야기의 은행 직원, 사막의 어부, 눈이 먼 직조공,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당나귀 진군을 추가했죠. 아말피타노 마을은 더 이상 그 푸른 지붕의 오두막만 있는 게 아니게 됐어요. 새로운 유령이 사막의 하늘을 뒤덮었죠. 이성가족의 역사와 이야기는 점차 완성되어 갔고 결말이 머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유일한 펜팔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갈수록 간절해졌죠. 그 평범하지 않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뒤덮었어요. 전 알레프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몰랐어요. 작가로서 가볍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유일한 독자와 아말피타노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하나? 어쩌면 저 또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운명에 휘둘리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선문답 아니에요 이거? 당신이 말한 모든 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제가 유령이자 비밀의 화신, 화상의 존재라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제가 그에 따라 소멸한다 해도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아요. 문학은 그래서는 안 되니까요. 전에 제게 그랬죠. 이야기에 순수한 현실 따위 없고 있는 건 끝없는 심연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겹겹의 토대뿐이라고요. 그에 대한 제 답을 들려줄게요. 저는 이미 현실과 허상의 희미한 경계 속에서 저의 존재에 관한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알레프, 이 모든 것을 멈춰주세요. 그들은, 교도소의 친구들은 제가 쓴 인물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고리형의 폐허에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가둬버린 거예요. 당신은 제게 타인의 운명을 조종하는 힘을 부여해 저를 죄책감에 빠진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가짜 창조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하지만 전 그런 걸 원한 적 없어요. 에잉? 아 뭐야 스토리 이거 레벨을 공평하길 바랄 뿐이에요. 망령이네요. 이렇게 완벽한 주파수라니. 운명의 무작위성은 정말 감탄스러워. 바빌론 주사위의 근원을 찾은 것 같아. 그 죽은 자들의 빛 그리고 계산서들이 모두 갈기갈기 찢겼어. 난 이제 자유야. 눈이 안 보이게 된 후로 몰래가 다시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러면 레콜레타가 발사가 되고 잠깐만 이거 타이밍을 좀 다르게 할까? 완벽하게 이해했어. 어차피 얘가 한 번에 다 관리하니까 충전 장전. 조금만 아 잠깐만 이러면 음성 걸리지? 아 바보. 조준. 사격. 아 실수네요. 선물. 음성 걸리는 걸 생각을 안 했다. 아 찢어지. 바보. 마음에 안 듣지 드는 거죠? 않게? 바보. 아, 로봇. 과학의 창조물. 끔찍한 왜 이렇게 느린 느낌이 들지? 이제 마스터와 나뿐이네. 띠띠르띠띠 띠띠. 아, 이거 콤보가 좋은 것 같긴 하다. 근데 깨진 문자들과 유령 환영이 일기짖으며 이야기의 구조와 글의 행간 사이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것은 호의와 집착으로 가득했다. 찢어진 편지와 노트가 방 안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겨울밤의 수정과 같았다. 모든 게 고요해졌다. 레콜레타 씨가 사라졌어요. 설마 알레프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건가요? 레콜레타. 그러면은 그게 왜 플레이어블로 나왔지? 자 이제 레콜레타 살리기 들어가면 되나요? 그런가 본데 미묘학 작품 가이드 푸른색 왓슨 크루즈 아동문학 편집자 평론 아동문학이지만 아동문학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
하늘알 폭스, 타데오 서해문학, 편집자 평론, 인류 역사상 모종적인 사고 사전 중 하나로 시간 본질에 대한 깊은 사고를 보여준다. 피해 괴물 아베로스, 가담 소설, 편집자 평론. 의심할 여지 없이 굉장히 최고의 뱀파이어 주제 소설이다. 영생, 질투, 그리고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로 300년에 달하는 시간을 다룬다. 참여 작가의 개인 연락처 타데오 0054-1788 8943 엠마 존스 005-4257-11938 2 알레프 00543-0123-9841 아베로이. 아무도 모르는 밤에 서늘게 차가운과 황량함을 품은 바람이 불어왔다. 한 소녀가 푸른 집을 오두막에서 고리형 교도소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정말 혼란스럽고 황당한 꿈이네. 와, 정말 현실 같았어. 그런 무겁고도 슬픈 꿈이라니. 하지만 정확한 변증법으로 가득 차 있었지. 내 내면이 투영된 건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미줄이 쳐있는 구석, 천장까지 쌓여있는 원고와 먼지가 가득 쌓인 임급병이 시야에 들어왔다. 내가 정말 소설 속 인물이었나 보네? 와, 그 가장 신비로운 푸른 지붕의 오두막은 내가 사는 곳이었구나. 그 유령들이 말한 무서운 소문은 역시 와전된 거였어. 돌아온 청년 작가는 자기 집에서 나와 익숙하고도 낯선 서른의 마을의 거리에 도착했다.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인물과 유령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길과 하늘을 가득 채워. 친애하는 작가 친구, 드디어 아말피탄으로 돌아왔구나. 환영해줘서 고마워요. 친애하는 자본주의의 상징. 하지만 분명 소설을 찢어버린 걸로 기억하는데. 또 터졌어. 이거 어댑터가 인식이 안 됐다는 것 같다. 어댑터가 자꾸 없어졌다 나타났단다. 아, 이러면은 안 되는데. 모자를 쓴 지친 여자 한 명이 다가왔다. 그건 아말피타노가 생과 사의 경계이기 때문이야. 여기는 모든 존재에서 벗어난 곳이야. 이곳은 네 내면의 투영으로 진짜가 아니니까 당연히 소멸할 수도 없지. 글은 하나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강이기 때문에 시간에 지배되지 않아. 아, 왜 그러는 거야? 어? 이번엔 어댑터 멀쩡히 있는데? 이번엔 신호가 안 잡히는 건데? 아이씨. 착착해! 적당히!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답게 언제나 삶의 또 다른 면의 답을 깨닫게 해주네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문학은 쓸모가 없어.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너의 글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 말이 있잖아. 모든 사람에게 잊혔을 때야말로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고. 레콜레타, 넌 네 생과 사의 경계에 남을 수밖에 없어. 아말피타노에서 벗어나면 소멸해버릴 테니까. 거짓씨, 전
철저히 비판적인 인물인 당신의 비판적 사고방식을 항상 높이 평가해왔어요. 거친 한 쌍의 손이 청년 작가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주름을 가둬놨다. 괜찮아, 레콜레타. 괜찮을 거야. 전에 무슨 일을 겪었든 넌 이곳으로 돌아왔잖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지. 바빌론의 주사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구르기 시작했어.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환호했다. 내 영혼이 이 땅에 안식할 수 있도록 어서 주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해결해줘. 어? 아니지. 야! 이번에도 신호 문제네요.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뭐 연결이 돼 있는데 끊김 판정이라고? 이건 또 뭐야? 뭔데? 아이, 에이, 에? 어? 연결된 알 수 없는데 그 트래픽 없음. 어댑터가 사라졌어. 빨리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거였구나. 어떡하니 너를 어찌해줘. 어댑터가 안 뜨면 내가 뭘 할 수가 없는데. 어댑터야 돌아오다오. 연결이 끊겼어, 어댑터랑. 아니, 어댑터 돌아오라고. 어댑터 돌아오라고.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어댑터 좀 돌아오라고. 제발. 방송 좀 하자, 쓰레기야. 아우, 씨. 아니, 나 진짜. 어댑터 돌아와. 어디 갔어? 빨리 돌아와. 왜 인식이 안 돼? 쓰레기야. 쟤는 또 왜 저래? 쟤 왜 저래? 사이즈가 지못대로 왜?
아, 빨리 돌아와. 미치겠다, 진짜. 인식 다시 될 생각이 없네. 아유, 이 쓰레기, 진짜. 자, 다시 갑시다. 읽은 거 넘어가. 읽은 부분 넘어가. 목 아프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혼란스럽, 정말 현실 같았어. 하지만 와, 자, 친애하는 빨리 작가 합시다. 친구야. 이거 시간 끌어가지고 좋을 게 고마워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이곳 글은 하나의 역시 제가 가장 아주 그런 말이 거짓이. 괜찮아. 전에 무슨 바빌론 내 영혼이 이 땅에 안식할 수 있도록 어서 주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해결해줘. 자, 여기서부터 이어가면 되겠네요. 더 이상 고대 유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어서 이 마을을 계속 들여가둔 광기를 없애줘.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주파수가 더 이상 모두에게 불운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어서 바빌론의 주사위의 무작위성을 수정해줘. 어서 마지막으로 주사위를 던져, 레콜레타. 청년 작가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자 모든 사람과 유령인 기대찬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줄곧 추구해왔던 건 내가 나에게 주지 못한 결말이었구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항했던 나. 괴짜와 희생자가 주사위가 되기 만들어지네요. 바빴던 나. 그리고 마침내 이 대륙을 떠난 나. 드디어 나의 결말을 찾았어. 그녀가 반짝거리는 바빌론의 주사위에 손을 쥐었다. 그리고 주사위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남았지. 모든 게 끝을 맞이하게 될 거야. 나의 이야기, 마을의 모든 것이 내가 줄곧 추구해왔던 진정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드디어. 그런데 그 고리형 교도소의 꿈도 같이 끝나는 걸까? 그쪽은 현실이긴 한데 그건 꿈일 그녀가 뿐이야. 동작을 멈췄다. 허무한 꿈 때문에 평생 추구해왔던 걸 포기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 잔인한 꿈 속에는 이 위대한 소설과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잖아. 하지만 이곳에서 넌 진정한 작가지. 이곳이야말로 너의 고향이야, 레콜레타. 등장인물들이 죄다 레콜레타를 소설 속에 가둬두려고 하네요. 하지만 제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그 꿈도 이곳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는걸요. 레콜레타, 우리도 너의 친구야. 아말피타노를 벗어나면 영원히 소멸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럴 거야? 청년 작가가 손에 든 주사위를 내려놓았다. 모든 것의 결말을 상징하는 주사위가 또다시 머리가람 속으로 사라졌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는 평생 보답을 바라지 않은 어리석은 모험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저인걸요. 그렇죠? 아말피타노는 확실히 이상적인 곳이에요. 떠돌기 좋고 잠시 머물기도 좋고 길을 잃기 좋은 곳이죠. 친애하는 환상의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래도 제 꿈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저에게는 그 교도소의 친구들도 소중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마을의 위령들은 모두 관심을 내려놓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레콜레타.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넌 고상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지. 우리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이니 네가 하기로 한 건 말리지 않을 거야. 모두가 소녀를 위해 비켜서자 그녀 옆에 공으로 향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나타났다. 우리 모두 너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기도할게, 레콜레타. 잘 자. 이번에는 행복한 꿈을 꾸기를 바래. 고마워요.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울 거예요. 눈꼬리에 남은 눈물 흔적을 닦아낸 소녀는 어둠 향해 용감하게 발을 내디뎠다. 주변은 황무지의 밤처럼 고요했는데 이 넓고 깊은 어둠 속에서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만 매치고 있었다. 레콜레터 씨, 그쪽의 작품을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깊이가 좀 부족해. 현실 사회의 복잡성과는 아직 거리가 멀고 갖춰야 할 예리한 관점도 부족해. 계속 갈고 닦아 현실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 힘내, 젊은 작가. 넌 지금 사회에 무지하고 호기심에 여기저기 떠들기 좋은 나이야. 소녀가 허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언어를 되찾았다. 난 뭐야? 천개. 심지어 그 이상의 셀 수 없이 많은 얼굴의 집합체가 또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아, 그랬구나.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쇠락은 나의 이야기였어. 어쩌면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하고 나도 그로 인해 존재하는 걸 수도 있겠네. 얘 왜 한 말을 반복하죠? 편집자님, 의견 고마워요. 당신은 넓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거절의 말을 잊지 않고 열정적으로 전하는군요. 비꼬는 것 같잖아요. 사실 제 소설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요. 당신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독자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그레미로와 끝없이 뻗어져나가는 수면 속에서 더듬이며 나아갔다. 어둠이 밤의 파도처럼 덮쳐오자 그녀는 무거워졌다. 사실 네 이야기를 듣는 건 정말 재미있어. 그런데 이름이 없는 인물 간의 관계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더라. 영화처럼 분명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작가들은 다 그래. 과시하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걸 좋아하잖아. 마리아, 판초, 여러분은 제가 도로 여행 중에 만난 최고의 동행자였죠. 나아갈 그 길이 정도인가? 달라도 우리는 한때 소원, 눈밭, 사막을 함께 지나오며 즐거운 행적을 남겼죠. 우리도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 넌 정말 재미있는 녀석이거든. 그리고 힘든 노동 후의 편안한 햇빛 또한 멋진 인생 체험 아니겠어? 우리는 포도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열정적인 젊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든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소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다.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더 무거워지고 진실에 가까워졌다. 그녀는 끝없는 거울과 가면 속에서 망설였고 끝없는 우주는 그녀를 아득함과 허망함에 빠뜨렸다. 그녀의 문학 속에서는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 열정, 파멸, 혼란, 그리고 시의 정취가 느껴졌지. 하지만 결국 작품 자체는 찬란한 환영에 불과했어.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영혼을 관통하는 정확성이 부족했지. 그녀가 자신의 정취를 신격화하는 걸 멈추기 전까지 이 이상의 평가는 내리지 않을 거야. 솔직히 그녀의 글은 고의적이고 뒤틀려 있어. 모든 단어가 모호한 감성의 거품이야. 그렇군요. 알레프, 이것들은 다 당신의 진심인가요? 독자마다 이야기가 다시 태어나고 인물이 바뀌어. 햄릿은 더 이상 하나의 존재가 아니야. 1000개, 심지어 그 이상의 셀 수 없이 많은 얼굴의 집합체야.
사람의 언어로는 결국 깊은 뜻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어. 그래도 난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쇠락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작가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끝없는 인류 역사와 비밀이 숨겨진 천국에서 마침내 천국은 도서관과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 그게 아니면 단지 내 마음속의 욕망을 투영한 걸까? 벽에 둘러싸인 안돼. 느낌이네. 이곳 정말 마음에 들어. 아이 놀래라. 하지만 돌아가야지. 난 현실로 돌아가야 해. 이 애니메이션 나와 있는 중간에 그게 떠가지고 흐름이 끊겼잖아. 그래보다 뭔가 레스트가 다 버리는 것 같은데? 거짓씨, 당신의 말대로 확실히 문학은 쓸모가 없지만 그래도 전 믿어요. 재단에서 온 소녀들이 안도했다. 소녀는 사라졌을 때처럼 갑자기 나타났고 제1조선은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닦을 시간조차 없었다. 레콜레타 돌아왔어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소네트, 버틴, 우리가 그렇게 친해졌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기쁘네요. 새롭게 태어난 청년 작가의 시선이 무기력한 죄수에게 멈췄다. 봤죠?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알레프. 아말피타노가 사라졌어. 모든 게 끝났어. 레콜레타, 넌 돌아갈 집을 잃은 유령들처럼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네가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해도 넌 더 이상 아말피타노의 결말을 얻을 수 없어. 네가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이 모든 게 의미를 잃었으니까. 네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또 실패했어. 마법사의 조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한때 아름다운 환상을 구축했으나 그것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아말피타노에서 카밀라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전체야. 아말피타노가 사라지면 카밀라의 모든 것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져. 정말 안타깝네요, 알레프. 당신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신은 모든 사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질문만은 답하지 못하죠. 가면 아래에 있는 건 누구죠? 아직 존재하나요? 난 누구지? 무거운 이야기의 마침표는 흐릿한 환상 속에 갇힌 죄수를 지치게 했다. 카밀라 교도소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건 마치 오래된 밀레바가 부활을 견디지 못해 변하면서 소멸하며 정신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것 같았다. 모두 조심해. 아무래도 교도소 의사와 이상주의자의 정신이 무너졌을 때와 같은 상황인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알레프가 직접 카밀라 교도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 같아요. 무너진 벽 뒤에서 떨고 있는 누군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총을 단단히 쥔 채 방 안에 사람들이 새까만 총구를 겨누고 있었는데 총은 떠는 양손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멈춰요.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요. 이 목소리는? 숨 좀 돌리고 보급품으로 지급된 담배는 이미 다 피웠어.
이야기는 이제 곧 결말을 맞이할 거고 이 전투 또한 곧 끝날 거야. 한 작가가 마침내 자신의 영역을 떠났는데 참호 안에 남은 붕대와 머리 반쪽처럼 수많은 창작물만 남기고 갔어. 읽는 것도 힘드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문학과 사령관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랬다면 시로된 명령을 다 해석하기도 전에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을 거야. 너도 영화로 쓰여진 것 같네? 칠레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시인의 방랑 생활을 관찰한 작가 덕분이지. 설거지 담당자이자 야영지 창고 관리인으로서의 귀중하고 드문 경험으로 날 납득시켰거든. 그녀의 문학에 대한 엄격함이 나의 유머 감각을 되살렸어. 전후의 묘비 앞에서 썰렁한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걸? 아무튼 그녀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은 방랑과 혁명의 경험을 끄집어내 문학을 사회혁명의 위대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어. 그녀는 오피니언 리더이자 엘리트 지식인이야. 누군가는 그녀를 라틴 아메리카의 글래디에이터라고 하겠지. 모든 문자 하나하나가 총알이고 시는 전술 폭격기인 거야. 난 문학영화는 그런 말은 믿지 않아. 많은 사람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 나 또한 마찬가지야. 이리 와봐. 역시 내가 비밀을 알려줘야겠는걸. 수많은 사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단두대에 칼을 떨어뜨리는 건 사형 집행자고 총알을 발사시키는 건 화약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반만 맞아. 참호 위의 구덩이는 사상과 의식이 충돌하면서 남은 잔해일 뿐이고 사상은 화약이 타오르기도 전에 이미 탄창에 박혀 있어. 그리고 문학은 확실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대폭발을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전에 들은 보고는 잊어버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진심으로 믿어도 돼. 책을 너무 빨리 넘겨도 베일 수 있다는 것을. 종이에 베인 말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마지막 전투입니다. 들어가죠. 한 죄수가 벽 뒤에서 떨면서 나왔는데 그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도소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지. 벽에 갈라진 틈을 따라가다 보니 이곳과 연결된 길을 찾게 된 거고, 너희들의 대화를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교도소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가 다급한 표정으로 옆에 쓰러져 있는 알레프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당신이 바로 교도소 의사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알레프 씨? 누구든 상관없으니 제발 부탁이에요. 교도소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한때 무한을 창조했던 마법사는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망할. 어째서 이런 일이. 아, 맞다. 그 주소에는 어디 있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공주의 문에는 죄수가 달려들었다. 진정하세요, 카르시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가르시아가 최종 보스가 되어버렸네요, 결국엔. 장전. 완벽하게 이해했어. 내게 맡겨줘. 마스터. 패러데이의 기타. 찢어지지. 도망쳐라, 필멸자들아. 그러면 충전. 조준. 사격. 어? 이제 저는 제 진짜 임무 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 너무 간단하게 끝났는데? 타임키퍼, 그는 교도소에 오래같이 있었던 죄수는 손쉽게 쓰러졌다. 약하고 무력한 그는 심지어 마도수의 가벼운 일격조차 막아내지 못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난 단지 내 전시회를 끝내고 싶었을 뿐인데 조금만 더 하면 또 다른 나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 가르시아, 아직도 모르겠어요? 조종자가 사라졌다는 건 교도소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자유예요. 지금까지 당신을 가두고 있었던 것은 이 주사위도 이 교도소도 아닌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들이었어요. 그 규율들, 그 권력의 시선들, 그것들 모두 사라졌어요. 당신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곳에 계속 갇혀있을 필요 없이 원하는 곳에 가서 전시회를 열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잃은 예술가가 선대의 말을 끊었다. 넌 이해 못해, 레콜레타. 밖에서 왔으니 나보다 더 잘 알아야 하지 않나? 난 이것 외에 갈 곳이 없어. 내가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곳은 이것뿐이라고. 네가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린 거야. 이 감시탑의 방은 곧 무너질 거야. 일단 이곳을 벗어나자. 가르시아 씨, 도와드릴까요? 알아서 갈 수 있어. 고마워. 난 돌아가서 내 전시회를 완성해야 하니 그쪽과는 길이 다를 거야.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왔던 길을 따라 이곳을 벗어났다. 버틴, 그럼 알레프는요? 이곳에 이렇게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아직 알레프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소네트, 우리가 알레프를 부축하자. 다 같이 이곳을 벗어나는 거야. 네, 타임키퍼. 낙담한 죄수는 곁에 제1죄수를 약간 의문스러운 듯 쳐다봤다. 넌 항상 생각한 것과 다른 말을 내뱉네. 넌 의문을 자주 품고 여러 가지가 뒤엉켜 복잡한데 비밀스러워. 어째서 질문하지 않는 거야?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전 제 사명을 믿으니까요. 죄수의 시선이 모자에 쓴 소녀를 향했다. 에너지 교란학자. 넌 답을 찾는 그 누구와도 다른 것 같네. 이런 도박 같은 여정에서도 의문을 거의 품지 않는다니. 알레프, 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해왔던 죄수는 그 말에 침묵이 꺼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고민에 답하는 사람은 여전히 없었다. 이야. 이 배는 곧 침몰할 테니 도망쳐야 해. 널브러진 낡은 널빤지에는 시체가 걸려있고 도망친 죄수는 이미 해안을 향해 앞다투어 헤엄치고 있어. 에?
찬란한 문명 세상에 의해 황량한 바다로 쫓겨난 배 말이야. 그곳은 감옥이자 병원이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그렇다면 이 다음 보고는 다소 불쾌할 수도 있을 거야. 사회의 암덩어리, 쓰레기. 교양인들은 배의 승객을 다양한 단어로 조롱하곤 해. 그건 아주 정확한 말이야. 확실히 그들에겐 규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거든. 하지만 그건 어쩌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론 학자들도 나서서 해명한 적이 있고, 그들이 이성과 비이성 사이에 갇힌 죄수일 뿐이라는 사람도 있거든. 역사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무고한 자로 정의됐어. 지금까지 말한 건 모두 의미 없는 관념의 충돌이니 결론만 들으면 돼. 미치광이, 그러니까 광기라는 족쇄는 그들의 목에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어. 그리고 지금 미치광이들이 앞다투어 해안을 점령하고 있어. 그거 역병을 퍼뜨리는 거잖아. 예방 가능한 질병은 하나의 백신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하지만 무지한 상관이 새로운 지식을 위해 방랑하는 미치광이를 신으로 받든다면 그건 경계해야 하겠지. 전장의 썩은 고기 더미 속에서 이름표를 뒤지는 것처럼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자.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고 있었을까? 서로를 배척하는 수많은 전쟁을 봐온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무지가 아닌 지식이라는 거야. 그건 그렇죠. 미치는 건 지식이라는 진정제의 부작용이라는 거지. 육지 사람이 지식을 쌓는 한 이 배에는 병사가 계속해서 공급될 거야. 그게 바로 전쟁, 교양인과 미치광이 사이의 전쟁이야. 상대를 돌연변이로 몰고 상대의 피를 묻히며 서로를 배척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참호에 뛰어들어 죽이고 죽여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고깃덩어리가 될 때까지 이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건 극소수뿐이야. 예를 들자면? 네 뒤 6시 방향이라던가? 가라앉는 배에 기댄 채 발버둥 치지도 울부짖지도 않는 가르시아를 예로 들 수 있지. 그는 기도에 바닷물이 차올라 눈이 붉어질 정도로 숨이 막히면서도 육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있잖아. 이미 진영의 지휘부에 속한 그는 적이 용서할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않고 있어. 혼자서 하나의 군대를 이뤄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더 돌아봐. 네가 고개를 돌린 사이에 그는 이미 전멸해 있을걸. 지독한 이야기네요. 카밀라 모습. 친애하는 우르드 씨, 무엇 때문에 교도소의 모든 것에 관심이 생겼나요? 친애하는 알레프님에게 의사로서든 작가로서든 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카밀라같이 충돌과 불공정이 가득한 곳은 더더욱 그렇죠. 제게 조언을 줄 수 있다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교도소의 끝없는 분쟁을 잠재울 방법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끝내려면 반드시 진정한 이야기의 결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면서 이번 시뮬레이션은 그런 결말을 맞을 수 있게 됐으니 이것 또한 승리로 볼 수 있겠죠. 승리는 무엇을 뜻하나요? 더 직설적으로 답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승리의 대가가 다른 죄수의 목숨이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외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떠난다면 이곳의 이야기와 분쟁은 멈출까요? 재건의 손에 미스 그레이스가 당신을 내보내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반복되는 하나의 역사가 끝났을 뿐. 이 교도소에서는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한때 시대의 악습을 수없이 겪었던 것처럼 혈관이 통신 전선이 되고 장기가 기하학 부품이 되고 모든 것이 기름이 되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막막하네요. 당신이 언급한 그 사건들은 제 꿈에 나타났었어요. 그건 깨진 환상들이었죠. 설마 모두 실제로 존재했었던 일들인가요?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이라면 어째서 자세한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고 일부만 기억나는 걸까요? 카밀라 교도소든 그 이상한 꿈이든 전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해요. 대체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요? 제 기억이 어떤 힘에 의해 조작된 걸까요? 중요한 무언가를 시간의 흐름 속에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어떤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책임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잊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이 떡밥 있는 던지는 순간에는 것 답하지 같은데? 않겠습니다. 당신을 이곳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이미 당신에게 답을 알려줬고 약속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진실과 매우 가까이 있어요. 당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시탑 대기실에서 찾은 이 편지들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어. 알레프, 재건의 손은 도레스 씨에게 대체 무엇을 약속한 거야? 하나의 시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해낼 수 있는 기회지. 하나의 시대? 그래서 결국 도레스 씨는 자신을 어디로 보내달라고 한 거야? 꿈에서 잠시 깨어난 죄수는 잠깐 침묵하다가 존재하지 않는 머나먼 환상을 바라보았다. 남쪽. 재건에서는 아무도 없는 대륙에서 과거와 미래에 관한 그 우화를 실현할 생각이야. 진정한 마도학자의 시대이자 찬란한 과거, 그리고 모두의 미래이기도 하지. 그리고 도레스 씨는 그 우화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어. 재건의 손은 남극에서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도레스 씨는 재건의 손에 협박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남극으로 향했으니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에 재단에서 온 방문객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알레프, 도레스 씨는 언제 출발했어? 먹구름과 태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날이었지. 먹구름과 태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날? 그래서 대략 얼마 전인데? 구체적인 시간 말이야. 세상의 모든 책을 기억하는 데는 시간에 대한 감각을 잃은 지 오래여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단어의 디테일 뿐이었다. 모든 것을 답하는 마법사가 침묵에 빠졌다. 먹구름과 태양을 동시에 버틴 그날이에요. 사흘 전이요. 제가 거리에서 도레스 씨를 만난 그날이에요. 그날은 그녀가 교도소에 들어간 날이 아니라 카밀라 교도소를 떠나 남극으로 향한 날이었나 봐요. 알레프의 말처럼 그날 오후는 먹구름에 뒤덮였는데 잠시 햇빛이 보이기도 했어요. 도레스 씨가 출발한 지 오래된 건 아니구나. 그건 좋은 소식이네. 사흘 전이라면 지금 바로 출발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우스아이아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항구의 부두는 사흘 전에 재건의 손이 폭파해버렸다고 해요. 지금 출항할 수 있는 멀쩡한 배가 한 척도 없어요. 어쩌면 그게 바로 재건의 손의 노림수일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재단의 개입을 막고 싶은 거겠죠. 이곳의 정보를 재단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부에 보고할게요. 타임키퍼, 그곳으로 가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내게 배한 적이 있어. 그건 재건이 선물한 작은 배였다. 이 카밀라의 죄수가 폭풍우가 닥쳐올 때마다 타임슬립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재건의 초대에 따라 그것을 타고 남극 대륙으로 향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없어, 알레프. 그 배를 우리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 우뚝 서있는 오래된 등대 옆에 낡고 작은 배 한 척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은 정말 작고 약해보여 눈 깜짝할 사이에 거센 물살에 삼켜질 것 같았다. 이 배를 타면 재건의 손이 남극 로스에 세운 맥머더 항구까지 알아서 데려다 줄 거야. 제1조수가 반신반의하며 눈앞에 작은 배를 훑어보았다. 그는 이 재건의 손의 장가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이 작은 배는 재건의 손이 만든 건가요? 마도학 에너지가 매우 불안정한데요. 타임키퍼, 우수아이아에서 재단의 지원을 기다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림도 없지. 타고 가겠지. 제가 소네트의 말에 동의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지만 이건 꼭 말해야겠네요. 이 작은 배가 남극 주변의 해류를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알레프, 재건의 손이 준비한 의식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아? 의식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을걸. 재건의 손이 카밀라 교도소를 떠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일 거야. 재건의 손이 떠날 때 미스 크레이스의 신도가 이 바다를 봉쇄해야 할 거라고 했거든. 이럴 수가... 그럼 이미 늦은 건가요? 도레스 씨를 찾고 싶은 거라면 반드시 이 배와 같은 루트로 가야 해. 대화가 끊기자 거센 파도 소리만 변함없이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암시하는 것 같았다. 알겠어, 알레프. 나중에 재단 지부의 사람이 너의 행동과 증상을 평가하러 올 거야.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길 바래. 소네트, 출발하자. 네, 타임키퍼. 제1조수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의문을 꾹 삼켰다. 출항 준비를 하는 소녀들이 옆에 있는 청년 작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워요, 레콜레타 씨. 혹시 재단 가입에... 바로 그때 뒤에서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병명이 들려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저 방향은 카밀라 교도소예요. 반짝이 어딨어? 여기 있다. 난 결국 카밀라 교도소로 돌아왔다. 지금 나에게 거대한 감옥은 도망칠 수 없는 미국이 아니었다. 카밀라 교도소를 떠날 때 재건에선 소속의 여성이 나를 막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슬프고도 몽롱하며 추운 그 시선은 단 한순간도 내 몸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우수아이아의 거리에서 한 소녀가 나에게 교도소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줬다. 그 끊어진 선이 나의 마음을 이끌었고 내가 쫓는 사명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운명 앞에 놓인다면 나의 생사 또한 정해진 길을 따라 주어진 종점으로 향할 것 같았다. 그리고 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어떤 망설임도 가져서는 안 됐다. 모든 것의 답하는 알레프 씨와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다. 어? 모두의 눈동자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비쳤는데 그곳은 마치 섬유로운 미래 같았다. 겨울방을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카밀라 교도소의 모든 벽돌이 떨어지고 무너지며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무너져갔다. 알레프의 조종에서 벗어난 카밀라 교도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죄수들은 진짜 범죄자가 아닌 거죠?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예요. 감시하는 자가 사라졌다는 것도, 조종자가 떠났다는 것도 모를 거라고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해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 적어도 정부 측에서 보낸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말이야. 하지만 재건의 손의 의식은... 그 낡고 작은 배가 모두의 시선 속에서 흔들렸다. 제가 카밀라 교도소로 돌아갈게요. 네? 버틴, 두 분은 서둘러 출발하세요. 여기 일이 일단락되면 편지를 쓸게요. 우리는 여기까지 손발을 완벽하게 맞춰왔잖아요. 이 임무는 마음 놓고 제게 맡기세요. 단순히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뒤에 있는 단체와도 관계없어요. 제가 나서는 건 교도소의 죄수들 또한
제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대체 언제부터? 당신을 믿을게요. 구조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안전도 꼭 챙겨야 해요. 레콜레타 씨. 정말로 교도소 의사의 말처럼 폭풍우가 곧 닥쳐온다면 레콜레타 씨, 당신은 재단의 복잡한 조항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1조수가 침묵에 빠졌다. 그녀는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속한 나도학자에게는 단 한 글자도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말하는 폭풍우가 뭔지는 몰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작가에게 신기한 모험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게다가 요 이틀간 겪었던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을 제 새로운 소설에 써넣으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과 다른 분들도 빠져서는 안 되죠. 당신의 새로운 소설에 첫 번째 독자가 될 영광을 줄 수 있을까요? 속표제나 버티나. 물론이죠. 글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버틴, 우리는 언젠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또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새로 사귄 친구들을 수십 년 넘게 지낸 사이처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타는 카밀라 교도소를 향해 달려갔다. 다음에 또 봐요, 친구들. 일단 도레스가 한번 그때 나간 날에 한 번 다시 돌아왔다는 소리인데 왜일까? 엔딩곡이네? 뭔데? 쟤네 왜... 쟤 뭐하는 거야 저게? 아니 가르시아 작품 불타고 있잖아. 죄수 중에서도 꽤 괜찮은 캐릭터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알레프랑 레콜린 됐네요. 모든 방문객이 잇따라 떠났다. 교도소의 창조주는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속에서 불타는 건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숨을 헐떡이는 재규어가 부드러운 편을 떠나 눈앞의 인간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멀린 씨죠. 드디어 찾았네요. 감시탑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방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소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감시탑도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한참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네요. 저를 따라오세요, 멀린 씨.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 눈은 아직 그치지 않았는데 미로의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어. 행운과 불행, 운명의 비밀, 모든 것이 황당한 농담에 불과했어. 기억, 신분, 이름을 잃은 재규, 모든 게 끝났어. 넌 더 이상 카밀라에 갇힌 교도관이 아니야. 멀린 씨,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도관이 한 발짝 물러났다. 거대한 포식자로서의 직감이 다음 말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믿음과 습관이 되어버린 삶이 부서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저는 카밀라 교도소로 돌아갈게요. 돌아가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죄수들이 혼란을 틈타 도망치지 않도록 막아야겠어요. 먼저 가볼게요, 멀린 씨. 몸 조심하세요. 다급한 교도관은 잠깐 망설였으나 결국 불의 열기를 견디며 교도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달렸다. 거기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곳은 위험해요. 모두가 그녀의 외침을 무시했다. 죄수들이 잇따라 뛰쳐나왔다. 그들은 당황해하며 무너진 이 오래된 유로에서 도망쳤다. 우리는 사막 안에서 우리는 마을에서 꿈꾸고 죽음과 뺨을 맞는다. 교도관은 한우 속에서 방황하는 개처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다. 결국 재규어는 캔을 끄고 무력한 죄수를 쓰러뜨렸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건 난 떠날 거라고. 안 보이는 거야? 이곳은 위험하다고. 교도소가 무너지고 있잖아. 당신이었군요, 로베르타. 교도관은 자신이 제압한 죄수를 알아봤다. 아메리카 문화를 배반한 로베르타는 교도소에서도 열정적이고 친절함을 본능을 지키는 죄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친 죄수였다. 그들은 모두 미쳤어. 원래 미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곳은 이미 불타고 있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도울 수도 도울 방법도 없어. 그들이 말하는 온일, 파벌, 사상, 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 문학협회의 모든 게 정말 좋았어. 인상주의자 씨도 정말 좋았지만 교도소는 지긋지긋해. 카밀라의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그녀가 땅에 엎드린 채 목놓아 울었다. 후회돼. 애초에 그 운동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했어. 그런 저항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유럽에 가고 싶어. 스페인이든 프랑스든 상관없어.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막달레나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재규어가 죄수를 제압하던 발을 떼어내자 상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옷을 벗어났다. 교도관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원형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카밀라 교도소가 어둠 속에서 밝은 모닥불 더미처럼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빛을 내고 있었다. 3일 전이네요. 그래서 그건 어떤 느낌인가요? 느낌이요?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책 첫 페이지에 첫 단어를 읽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교묘하면서도 직관적인 표현이 있을 텐데. 청년 작가가 글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유명한 여자는 이미 홀로 멀리 떠나버렸다. 그녀는 카밀라 교도소가 있는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 절벽과 암초 뒤에 숨겨진 부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질문을 답하는 죄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땅으로 가는 한 척의 배. 과거와 미래를 대표하는 우화. 한때 존재했고 곧 맞이할 시대.
그게 당신의 대답인가요, 알레프 씨? 아니요, 우르드 씨. 그 답은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알겠어요. 고마워요, 알레프 씨.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해둘게요. 응? 그래서 플라톤은 새로운 오르브란을 휩쓸어버리고 오래된 관념을 휩쓸어왔다. 모두가 춤을 추며 스텝을 야만적인 징소리를 받는다. 응?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1919년 뭐야? 도레스시가 옆에 있는데? 왜? 무슨 일로 왔지? 장군님께서 최근 노예에 대해 전하라고 하셔서요. 이거랑 하면 뭔가 착각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두 와있다 해서 사도영수단이 제노 협력한다는 뜻은 아니야. 산토스씨? 전도사께서는 오늘 모두가 경고의 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날 보낸 거지? 제노의 스파이 요원이 재단 부에노스아이레스 지구에서 온 정보 하나를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노는 우체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생겼나 보지? 정보에 따르면 전투장령 한 척과 구축함 2척 그리고 이를 따르는 상당수의 함선이 포함된 재단 한 대가 북부를 출항해 남쪽을 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회색 체크들에게 함선 부대가 있다는 거네. 장군님께서는 여러분이 서둘러 인원과 물자를 운송하고 재단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부에 인력을 최대한 줄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지? 난 결부가 아니야. 하지만 전도자, 그분을 위해 내 사명을 완수할 거다. 너희가 장관에게 전해. 제대로 약백에 빠진 한편 우리가 인사선물을 충분히 안겨줄 테니까 다른 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볼까요? 오. 그냥 다 밀면 되나봐요? 엥? 그치 이렇게 심지어 이거 알레프 스토리였네? 그래요. 그냥 그럼 진행해버리면 되겠네요. 그거는 여긴 좋은 곳이군요. 마도 좋아요. 학교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끝이 났다. 거치지. 바이바이. 바이바이다. 그래요. 역시 미리 보냐 멈춰있었다 보니 불편해 죽겠네. 쉬는 시간이네요. 인터넷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또 1시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아쉬운 거죠. 저야 51분이기도 하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까요? 중간에 끊기고 있고 그러는 것 때문에 총 다시 보기 업타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도 1시간은 넘을 것 같으니까 1시간은 좀 양심이 찔리긴 하는데
2시간이 안 되는 게 좀 양심이 찔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적이 꽤 있다 보니까 그래 1시간 넘은 게 어딨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 이런 마인드 좋지 않은데. 저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럼 오늘 보러 와주신 분이 채팅창에는 없어 보이고 그래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놈의 인터넷은 좀 고쳐질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고칠 방법이 없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세바.